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021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성장과 관련된 청구 건수가 약 한 65만 건이었고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거의 한 19만 건 정도가 청구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성장 문제는 부모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죠. 정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의 키가 얼만큼 클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키가 크는 성장에 대해 가지고 한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부모님의 키가 크면은 자녀들도 클 확률이 높고,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은 아이들이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아빠가 늦게 자란 경우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작지만 나이가 들어가지고 쑥쑥 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이처럼 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키가 커도 아이가 잘 먹지 않고 또 이제 운동 같은 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키가 작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이 키가 작아도 아이가 잘 먹고 영양분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키가 부모님보다도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의 키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또 이제 먹는 음식, 영양 이런 것들이 3분의 1, 그리고 또 3분의 1은 운동과 환경 등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키로 어린아이들의 그 예상 키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키를 이렇게 합하고 거기에다가 13을 더한 다음에 이것을 2로 나눕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키를 더해 가지고 거기에서 13을 빼고 이것을 2로 나누는 것입니다. 최종 성장 예상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에 불과할 뿐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상키보다도 10cm 정도 이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가 자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키 크는 방법들을 잘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영양, 수면, 운동, 정서, 이 5가지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키가 크는 것입니다. 즉 키가 클 수 있는 요건은 이 5가지, 그러니까 유전과 영양, 수면, 운동,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성장의 5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앞서 얘기했듯이 중요하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요소이고요. 그리고 점점 키 성장에 있어서 중요도가 낮아지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양이나 수면, 운동, 정서 부분이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키를 알아서 유전적인 키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 키에서 10cm 정도는 더 클 수 있고 또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 외에 나머지 4요소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20cm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려면은 성장 5요소 중에 유전적인 요소를 빼고 환경적인 요소 4가지를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장 장애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나이 성별의 사람들 중에 키가 3% 이내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큰 키를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외소증을 가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진찰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는 경우인데요. 성장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키가 크는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경우라면은 1년에 적어도 4cm 이상은 커야 정상입니다. 세 번째는 표준치보다도 10cm 이상 작으면은 성장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어떠한 원리로 키가 크고 어떠한 장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요.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첫 번째,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유난히 기능이 쇠약해진 장부를 치료하고, 둘째는 성장에 관계된 신장과 비장을 보호해 가지고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를 합니다. 한약에서 보게 되면은 인체가 자라는 것, 그러니까 키가 크는 것은 양적인 기운과 관계가 있고, 그 인체가 충실하게 되는 데는 음적인 기운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선천적인 장기는 신장과 관련이 있고 후천적인 장기는 비위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가 클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다리와 척추의 뼈마디 끝에 있는 성장판에서 조금씩 뼈가 자라는 현상입니다. 이 성장판이 만약에 굳어 있고 닫혀 있게 되면 뼈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고, 성장판 사이에 틈이 있어 가지고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서 뼈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의 뼈를 엑스레이로 관찰을 해보면 뼈 끝에 성장판이 크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반면에 성장이 끝난 어른들의 뼈를 엑스레이로 관찰을 해보면요, 뼈 끝에 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장판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가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있는 뒤에 1년이 지나면은 성장판이 거의 닫히기 시작하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살, 16살, 늦게는 17살에 성장판이 닫혀서 성장이 둔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여학생은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남학생은 중학교에 가기 전에 열심히 성장과 관련되는 노력을 해야 키가 부쩍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또래 아이들보다도 키가 작을 때는 먼저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키가 또래보다도 너무 작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체크하고, 혈액 검사로 갑상선이나 또 간 기능, 호르몬 검사 등등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성장 호르몬 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의사 선생님은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통계에 의하면은 키가 작은 아이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1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이제 내분비 질환, 터너 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 등에 의해 가지고 키가 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의 성장 호르몬 치료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이 더딘 것을 늦게 발견해 가지고 성장판이 이미 닫힌 후라면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법이나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도 키를 크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 주사는, 그리고 성장 치료는 10살 이전에 맞기 시작하거나 10살 이전에 성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는 대개 3년 정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를 맞게 되면은 1년간 평균 6에서 10cm 정도는 크지만 해가 갈수록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또 이제 몸이 붓고 피부에 이상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 쪽의 문제, 또 당뇨나 경우에 따라서 고관절 탈구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생활요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대개 성장 호르몬은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잠든 지 한두 시간이 지나야 성장 호르몬을 왕성하게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자도록 하고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땀을 흘릴 정도의 적절한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골관절 부위의 성장판을 자극해가지고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또 잠을 자기 전에 스트레칭 체조 같은 것을 해주시면은 성장판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또 성장판을 자극해주기 때문에 키 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성장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줄넘기, 그리고 농구나 조깅, 점프 같은 거, 체조 등을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실시하고요.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은 뼈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햇볕 받는 운동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이 있는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씨름이나 또 역도, 검도, 유도,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성장통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주죠. 또 몸 관절 마디마디를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구성하는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좋고, 반대로 지방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주고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또 이제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탄산음료 등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 또 환경 호르몬에 위험이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가 보게 되면은 성장에 이로운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음걸이는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걷고요. 그리고 어깨와 허리는 좌우로 흔들지 말고 손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 어깨, 고관절이 일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큰 걸음으로 걸어주시고요. 어깨를 움츠리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고 축 처진 자세로 걸으면 성장판에 자극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목만큼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책상 다리 또 너무 오래 걷거나 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지 말고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청소년은 활동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들의 척추는 끊임없이 올바른 자극을 받아야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야 될 자세는 또 이제 한쪽 어깨로 가방을 메는 거, 또 이제 무거운 가방을 메는 거,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 의자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이런 것들은 성장에 방해를 줄 수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죠.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에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야단을 치거나 무리하게 공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장을 돕는 식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검은색을 가진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검정색은 신장으로 들어가서 골수를 생성하고 뼈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검은 색깔을 띤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근육과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이 많고요. 검은 깨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뼈와 피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검은 깨와 검은 콩을 볶아가지고 가루 내가지고 하루에 2번 정도 우유에 타서 이렇게 먹이면 좋습니다. 또 볶은 홍화씨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이 홍화씨에는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골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줍니다. 홍화씨를 후라이팬에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다음에 곱게 가루 내가지고 역시 우유에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언제부터 성장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성장과 관련된 치료는 제가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장이 다 끝난 뒤에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아이는 초경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까지 성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노력은 최소 이보다도 3 내지 4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10세 이전에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장 치료는 무엇보다도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가정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압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건데 주로 인체의 뒤쪽, 후면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엎드려 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압을 하는 방법인데요. 머리 제일 끝에 있는 백회, 대개 이제 감야가 있는 앞쪽으로 3cm 되는 경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낭을 멜 때 어깨에 닿는 부위인 견정혈, 그리고 등에 척추뼈 위에 있는 동맥, 그리고 그 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3cm 떨어져 있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낙인, 제1방광경, 그리고 그 옆에 3cm 떨어져 있는 제2방광경, 이런 혈자리들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고관절 주위에 있는 환도, 그리고 슬관절 주위에 있는 족삼리나 독비, 그리고 오금 정 가운데인 위중, 종아리 정 가운데인 승산경혈, 그리고 아킬레스 건 주위에 있는 태계와 골륜, 그리고 발바닥 정중앙에서 발가락 앞쪽으로 3cm 되는 용천이라는 경혈, 이런 경혈들을 지압을 해주면은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혈자리들을 지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그리고 막 자고 일어났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지거나 아니면은 마사지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이 부위들은 성장판이 있는 부위거나 또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경혈이기 때문에 지압을 할 때 성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성장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대개 이제 성장통의 원인은 성장하고 있는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늘어나 가지고 주위신경을 자극하거나 또 이제 뼈는 빠른 속도로 자라는 데 비해 가지고 근육은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근육이 당겨지면서 이런 성장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나요법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추나요법은 척추 이상을 교정해 가지고 올바른 성장 발육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추나요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틀어진 골격 그리고 부정렬되어 있는 척추를 고치는 방법인데요. 특히 성장기에는 척추의 작은 틀어짐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인에 비해 쉽게 교정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또 척추가 비뚤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도 성장에 영향을 주고 전신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기능을 악화시켜 가지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을 통해 가지고 척추와 골격을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자율신경을 안정되게 하고 활동력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몸의 균형과 평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쁜 자세는 요통이나 척추측만증 또 경우에 따라서 만성 피로나 집중력 저하 및 성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성장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나요법을 하게 되면 성장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방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가지고 성장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 이 성장탕이란 처방은 어떤 약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성장탕이란 약은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육미지황탕과 기혈을 보호하는 팔물탕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도와주는 홍화, 녹용, 우술, 두충, 속단, 파고지 등을 가미한 약들인데 대개 이제 이러한 약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증상 같은 것을 참고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성장탕에 들어간 녹용은 뼈 발육에 필수적인 칼슘이 풍부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고요. 홍화씨는 골조직 세포의 뼈 발육을 촉진시켜주고 우술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두충, 속단, 파고지는 근육과 뼈를 단단하게 자라게 해주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물탕은 기를 보호해주는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사군자탕 4가지 약물에다가 혀를 보호해주는 숙장, 당기, 천궁, 작약, 사물탕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이제 팔물탕이죠. 육미지황탕은 숙장, 산수유, 산약, 백복령, 목단빛, 택사로 구성된 처방인데 간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가지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탕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쓴다면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